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저희가 오랜만에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C++ API와 CABI를 알아보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C++로 어떻게 하면은 좀 라이브러리를 안정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좀 배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적인 어떤 호환성이 높은 라이브러리 구성 방법을 이렇게 우리가 만들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C++ API가 있고 C API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C++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C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가정에서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C++나 C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하신다면은 좀 다 C++와 C를 먼저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 강의를 또는 이 영상을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API를 먼저 알아야겠죠. 네, API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PI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API는 먼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줄임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API에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API는 다른 어떤 함수들이 또는 뭐 다른 사용자가 뭐 서버와 사용자 간에 또는 뭐 다른 어플리케이션 간에 또는 다른 파일들 간에 이 함수를 뭐 어떠한 함수들을 사용을 할 수 있고 어떤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고 등등등등을 미리 인터페이스로 알려준다 이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좀 정의를 해보자면은 사용자가 소스 코드 레벨에서 무엇을 활용할 수 있고 호출을 할 수 있고에 대한 프로그래밍 규약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유저가 있겠죠. 유저.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다른 어떠한 백엔드 서버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요. 등등등등이 올 수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이 친구가 어떠한 함수를 갖고 있는지 함수 또는 클래스 그 다음에 메서드 등등등 무엇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저희가. 그래서 이 서버와 프로그램 뭐 파일들 등등등이 나는 이것들을 가지고 있어라고 미리 인터페이스처럼 그 명시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 유저가 혹시 이 함수 내가 쓰고 싶어라고 해서 호출을 하면은 여기서 다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이런 API다, 규약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예시를 들자면은 여러분들이 뭐 챗GPT API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GPT API에서는 저희가 이제 코드로 API 그 GPT API에서 부를 수 있는 거는요 뭐 프롬프트는 어떻게 넣고요 뭐 토큰 값은 뭐고요 그 다음에 뭐 시스템 프롬프트는 어떻게 넣고요 뭐 추가적인 뭐 지시사항이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넣고요 등등등등을 넣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그러면은 그것들을 우리가 활용을 가지고 와서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실제 소스 코드가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이 다큐멘트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정보만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그 GPT, 오픈 AI, 챗 GPT의 API를 저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API 그 펑션을 사용할 수 있는가, 함수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그 메서드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그 껍데기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내부 구현을 몰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규약이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일단은 그리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ABI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ABI가 뭐냐? ABI는 어플리케이션 바이너리 인터페이스라고 해요. 네. 그래서 뭐냐면은 어플리케이션이 결국에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한다면은 뭐 어떤 프로그램, 뭐 우리가 쓴 뭐 파이썬 코드나 뭐 C 코드나 C++ 코드나 뭐 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C++ 코드라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그 C++ 코드가 결국에는 컴파일된 바이너리 파일로, 그냥 머신 코드로 다시 컴파일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바이너리 코드가 쩌르륵 되고, 그러면은 그 얘네들이 서로 파일이 여러 개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이 서로 링크가 되고 뭐 링킹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링킹이 되면은 서로 호출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된단 말이죠. 바이너리 파일들끼리. 근데 여기서 그 해당 바이너리 파일이 서로 호환되지 않는 0101로 바이너리 코드로 써져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A라고 하는 뭐 하나 뭐 이렇게 그려볼게요. 뭐 A라고 하는 뭐 바이너리 코드가 있다. 그리고 B라고 하는 바이너리 코드가 있다. 근데 A라고 하는 애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리눅스에서 쓰여졌다. 그 코드가 바이너리 코드가 이제 컴파일 되었다. 그 다음에 뭐 얘는 뭐 윈도우에서 쓰여졌다. 그러니까 이거 예시입니다. 라고 한다면 혹시 얘네 둘이 서로 호환이 될까요? 호환이 안 된단 말이에요. A라고 하는 바이너리 코드, B라고 하는 바이너리 코드가 서로 호환이 안 됩니다. 호환이 안 돼서 아이고 이거 안 돼요. 호환이 안 돼서 결국에는 어떠한 바이너리로 이 A, B가 소통할 그 바이너리 코드 단에서 서로 어떻게 호환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규약으로 이런 인터페이스 사용해라 라고 규약을 해놓는 게 ABI입니다. 네. 그래서 서로 이러한 바이너리 코드가 서로 링크되고 호출될 때 반드시 맞아야 하는 또는 규약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 구성되는 거는 구성 요소가 뭐가 있냐면, 그래서 뭐 호출 규약, 뭐 보통 컬링 컨벤션이라고 부르는데 컬링 컨벤션, 그 다음에 심볼,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아웃, 뭐 스트럭트나 뭐 클래스 등등에 의한 어떤 데이터 레이아웃, 뭐 메모리에 어떤 식으로 할당을 하고 얼라인먼트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여기 포함이 돼요. 그 다음에 뭐 exception handling,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나 런타임 디펜던시 등등등등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규약을 정해줌으로써 이 안에 있는 A와 B라고 하는 바이너리가 서로 호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이 ABI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위해서 여러 파일들을 만들고 그 파일들을 그 바이너리 파일로 만들게 된다면 그 파일들은 물론 대부분은 하나의 프로그램을 위한 거니까 하나의 시스템에서 하나의 OS에서 하나의 컴퓨터에서 물론 컴파일이 되겠죠. 빌드가 되겠죠. 예. 그러면은 당연히 서로 바이너리에 대한 규약이 맞기 때문에 잘 사용이 될 거예요. 그쵸? 근데 문제는 이게 서로 다른 여러 플랫폼에서 활용이 되거나
아니면은 여러 프로그램 또는 여러 OS에서 콜링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좀 얘기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러한 ABI까지도 전부 다 맞춰서 우리가 빌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중요하게 다뤄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API가 뭐고 ABI가 뭐고 좀 더 말씀을 자세하게 좀 들어볼게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총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볼게요. 네. 그래서 여기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은 여기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를게요. 네. 그 다음에 여기가 보통은 뭐 CABI라고 부를게요. 네.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여기가 CABI 뿐만 아니라 C++ API 그 다음에 총 C++ 임플먼테이션. 그래서 실제 구현체가 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 앱 어플리케이션 이단에서 펑션 1을 불렀어요. 펑션 1을. 그러면은 이 CABI를 통해서 나 이거 부를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펑션 A1에서는 뭐를 알 수 있냐면은 펑션 1이 만약에 있다면 리턴 타입은 뭐고 그 다음에 함수명이 펑1이겠죠. 뭐 펑1이고 그 다음에 인자는 뭐로 받고 이러한 내용밖에 몰라요. 그 다음에 이 CABI를 통해서 또다시 C++ API로 통과합니다. 네, 통과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 함수가 API를 통과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C++ API 결국엔 다시는 C++ 임플먼테이션을 이제 불러서 실제로 여기서 좀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구현이 돌아가는 거고 그러면은 왜 굳이 이렇게 나누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C++ API까지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C++를 배워보셨으면은 뭐 인캡슐레이션, 객체화 등등의 이야기로 뭐 리더빌리티를 올리고 뭐 등등등의 이야기로 C++ API를 만드는 거는 좀 이해가 될 거예요. 뭐 보통 어떻게 하냐면 얘가 H고 H고 뭐 .cpp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구성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 헤더 파일만 보면은 결국에는 얘네들이 어떻게 그 인터페이스의 함수를 갖고 있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고 이 헤더 파일에 나와 있으니까 보통 이 H 파일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CABI를 따로 두느냐. 그죠? 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이 중간에 있는 놈이 뭐냐라는 거죠. 물론 어플리케이션 바로 이 통과해서 C++ API를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되면은 그 C++로 구현된 어플리케이션에서밖에 못 써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보통은 이 어플리케이션이 여러 개,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바로 구현된 놈, 뭐 라우스트로 구현된 놈 등등등등 해서 콜링을 하려면 또는 여기서 파이썬도 있어요. 파이썬에서 구현된 놈이 있으려면은 C++ API는 그냥 천차만별로 완전 달라요. 예, 완전히 좀 굉장히 정제되었기는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하이레벨의 랭귀지에 속하는 놈이라서 꽤나 그 규약이 사람마다 그 제작사마다 컴파일러 제작사마다 그 익스텐션이 너무나도 달라서 정확하게 잘 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C라고 하는 공통 규약 얘네들은 워낙 좀 굉장히 로우 레벨한 친구고 어셈블리 다음으로 로우 레벨한 놈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 CABI를 통과하면은 결국에는 보통은 대부분은 다 이제
대부분은 호환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컴파일이 가능하다,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바도 이 C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고, 러스트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파이썬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 C API라는 게 보통 표준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C++ API도 이것뿐만 아니라 서로 뭐 여러 가지 이 C++ 임플리먼테이션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임플리먼테이션 쓰고 싶다면 C API에서도 그 다시 한번 링킹을 해줄 수 있어요. 뭐 그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결국에는 C API를 통과해서 C++ API를 콜링하고 그 다음에 임플리먼테이션 이렇게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 물론 실제로는 이러한 통과를 하지는 않아요. 예, 실제로는 예, 이거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러한 워크플로우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 좀 알려드린 거고, 실제로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면은 네. 그다음에 이렇게 있으면은, 자, 여기를 한번 쫙 나눠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어플리케이션 단이에요. 앱 단. 그 다음에 여기가 뭐 보통은 커널이나 뭐 이런 식으로 뭐 시스템 단이라고 부르는데, 시스템 또는 커널. 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어떠한 프로그램 A가 있겠죠. 그 다음에 B가 있을 거고요. C가 있을 거예요. 뭐 파일, 뭐 여러 가지로 짜여진 뭐 파일들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결국에는 바이너리인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으로 컴파일이 되겠죠. 바이너리로. 얘네들은 바이너리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이에 오고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API예요. 네.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오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API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좀 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위처럼 동작을 한다라고 쉘이 씌워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조금 더 편해요. 결국에는 요 단이 중요한데, 요 단은 결국에는 C 코드로 우리가 제한을 받거든요. 이따 보면 이그젬플로 볼 건데, 요 부분이 결국에는 C 언어로 제약을 받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사용하던 뭐 std 스트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안 됩니다. 네, 안 돼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잘 그 C API를 통해서 우리가 좀 제약을 받는 대신에 좀 호환성을 좀 많이 높인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기까지가 이제 API가 뭐고 API가 뭐고, 그 다음에 API와 API는 어떤 관계 있고 등등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저도 나름 쉽게 설명한다고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잘 지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더 이제 쉬운 설명이 있다면, 뭐 부족한 설명이 있거나 그러면은 댓글로 좀 첨언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다음 파트로는 이제 제가 좀 알려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면은 실제 코드로 한번 그 예시 코드를 짜면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를 좀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리눅스로 제가 파일을 일단은 만들어 놨고요. 우리가 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거예요. 네,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include, 그 다음에 source, 그 다음에 소스.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좀 쉽게 제가 좀 활용을 하고 코드를 읽을 수 있도록 이미 제가 GitHub에 올려 놓았거든요. 네. 여러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이제 제가 올려드릴 건데, 아래 설명란에 있는 클론 또는 그리고 주소를 통해서 클론을 하신 다음에
빌드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란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먼저 소스라고 하는 거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일단 저희가 두 가지의 파일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앱 벤치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앱 헬로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앱 헬로가 뭐냐? 일단은 버전과 일단은 예시 코드의 결과를 찍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앱 벤치는 실제 펑션이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어떤 코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엔 이 코드의 내부 구현체부터 구현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은 일단은 소스에서 먼저 C++ 코드를 인터널 코드를 짜보려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먼저 어떠한 버전을 담당하고 있는 버전을 담당하고 있고 또는 그 저장하고 있는 어떤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my api internal.hpp라고 하는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프라그마 once 그다음에 include string 해주고요. 여기서는 C++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네임스페이스에서 my API의 임플먼테이션으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struct 컨텍스트로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int 더미 잘 접근이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더미로 만들어 놨고요. std string 그 다음에 버전으로 그냥 my API v1.0.0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볼게요.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원했던 아까 헬로라던가 또는 벤치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함수가 구현이 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거를 그럼 my API context라고 하는 왜냐하면 왜 컨텍스트라고 했냐면 여기서 제가 컨텍스트라고 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컨텍스트가 어떠한 정보들을 갖고 있고 컨텍스트라고 하면 어떤 정보들을 갖고 있고 얘네들이 어떠한 스트럭처를 갖고 있고 뭐 등등등의 내용들을 좀 파악하기 위한 그 의미로 컨텍스트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이 돼서 쓴 거라서 굳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뭐 컨텍스트에 뭐 그렇게 큰 의미부를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CPP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래서 리네임으로 .h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my API context.h에서는 이제 똑같이 프라그마 once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결국에는 인터널이라고 하는 이 HPP는 가장 하위단에 존재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거의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어떠한 어떠한 공통적으로 이 파일들이 갖고 있어야 하는 어떠한 그 내부 정보겠죠. 뭐 버전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인터널이라고 하는 놈을 인클루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러면은 my API 컨텍스트가 아니죠. internal.hpp를 해주고 뭐 여기서 제가 좀 여러 가지 쓸 건데 그냥 또 따라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 스트링 그 다음에
여기서는 my API 그 다음에 컨텍스트 라고 스트럭트 이 친구를 좀 만들어 줄 거예요. 이 친구는 opaque라고 해서 친구는 좀 그 내부 구현을 알 수가 없도록 제가 만들어 준 겁니다. 이 실제 API는 저희가 구현 그 뭐라 해야 돼? 저기 내부 구현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내부 구현을 알 수 없도록 제가 opaque 이런 식으로 만들어 둔 거고요. 그다음에 my API 컨텍스트를 반환으로 하되 이제 my API create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객체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들었으면 my API destroy 없애주기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my API context 이런 식으로 받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 시작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에센셜한 놈이니까. 그리고 my API add 라고 하는 놈을 좀 만들어 줄게요. my API 컨텍스트에서 컨텍스트를 받아올 거고요. 그 다음에 A와 B를 더해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int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size t 그 다음에 my API version 그 다음에 char 캐릭터 포인터 out size t 그 다음에 out capacity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제가 하면은 my API add는 당연히 add를 해주는 놈이고요. my API version 같은 경우는 버전을 찍어주는 놈이에요. 쉽게 생각해 주시면은 그런 식으로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다음에 이 my API 컨텍스트 CPP로 가서 각각의 구현체들을 우리가 짜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하겠지만 my API 컨텍스트 헤더를 그로드 해주고 아까 opaque로 핸들링 해줄게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 어디 있어? 우리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오페이크하게 저희가 만들어줬었잖아요. 네, 요거가 실제로는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CPP에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간단한 쉽게 설명해드리자면은 API 인터페이스에 대한 의미가 되겠죠. struct my API 컨텍스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my API 안에 implementation 안에 있는 뭐 컨텍스트로 우리가 인플이라고 하는 놈을 만들어 볼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my internal 이 친구를 include 했으니까 실제로는 저희가 보면은 이 친구 my API internal HPP에서는 my API 네임스페이스를 저희가 일단 이런 식의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my API internal HPP를 include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include를 했고 그 다음에 my API context h를 헤더 파일을 include 했으니까 저희는 이거를 사용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 구현체는 이렇게 됐더라. 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여러 라이브러리 코드를 가보면은 이런 식으로 네임스페이스 여러 개 타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좀 이해를 좀 하시긴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도 예시로서 이렇게 만들었던 거고, my API를 API 컨텍스트를 포인터에서 가져오고 my API create는 네, 그다음에 여기서 CAPI의 함수 펑션이 될 건데요. 펑션이 될 거고 실제로 A 컨텍스트 다음에 여기서는 return 하고 new 다음에 std no through my API 컨텍스트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다음에 친구가 여기 하나 빠졌네요. 네. 그 다음에 void 요거는 그냥 여기 가져올게요. 가져오고 여기서는 없애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ctx를 없애주고요. 해주고 여기서 API를 다시 가져올게요. 가져오고요. 여기서 add를 할 건데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는 어떻게 확인할 거냐면은 컨텍스트가 실제로 상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API 컨텍스트가 생성이 되어 있어야만 이 함수를 쓸 수 있도록 구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컨텍스트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면 바로 리턴 제로를 해주고요. 없으면은 이제 우리가 만들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그래서 voice 컨텍스트에 있는 이제 implementation dummy 해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접근이 가능해요. accessible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턴은 그냥 단순히 a 플러스 b 해줄게요. 뭐 그냥 이건 예시이기 때문에 a 플러스 b를 여기서 a 플러스 b만 구현하겠지만 애들만 구현하겠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것들 좀 구현을 하겠죠. 그리고 사이즈 t 그 다음에 my API 버전인데 이것도 그냥 가져올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뭐를 해줄 거냐면은 버전을 좀 출력을 해주도록 만들게요. 그래서 const 캐릭터죠. 고 버전 스트링은 my API 버전 1.0.0 해줄 거고요. 사이즈로 사이즈 t 그 다음에 버전 랭스는 이렇게 해주고 std tr 랭스 버전 스트링 해서 가져와 주고요. 그 다음에 if out out cap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들어온 캐릭터가 없거나 이 캐퍼시티가 0이면은 출력을 안 해주는 형태로 짤 겁니다. 그래서 return version 1로 이렇게 리턴 해줄 거고요. 그다음 const size t 그 다음에 to copy로 카피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version length 플러스 1 그 다음에 out capacity가 작으면은 작은지 확인을 하도록 만들고 version length 플러스 1 한번 닫을게요. 네, 플러스 1는 아웃캡이 나오도록 만들게요. 그래서
아웃캡보다 이제 버전 랭스가 작으면은 이제 버전 랭스가 작으면은 이 버전 랭스 1 이게 이 친구가 나올 거고 아웃캡이 더 크면 아웃캡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은 그 캐릭터 차로 캐릭터로 나오니까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은 좀 C에서는 멤카피나 이런 것들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std 멤카피를 써줄게요. 멤카피 그리고 아웃을 버전 스트링 아웃에 버전 스트링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투카피의 길이만큼 카피를 해주도록 만들게요. 그러면은 아웃에 버전 스트링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out to copy 죄송합니다. -1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 인덱스를 저희가 끝맺음으로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turn version len plus 1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저희가 API에서 버전을 좀 찍어주는 함수를 좀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트리키하긴 한데 하지만 그래도 좀 아웃에다가 어떤 식으로 좀 그 API 스트링을 좀 컨트롤 할 수 있고 막 그런 것들을 좀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짰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를 그 C의 ABI 형태로 좀 가져오게 만들어야 돼요. 예. C ABI 형태로 빌드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C ABI에서 링킹을 해서 사용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좀 어디에다가 좀 그거를 좀 컨트롤 해준 함수를 만드냐면은 그거는 보통 이 include에다가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include에다 myAPI.h라는 이름으로 좀 만들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프라그마 once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는 C로만 짜야 됩니다. 왜냐면은 C로 아까 말했죠. 이거는 ABI의 규약을 이제 명시해주고 그거를 경계를 만들어주는 이 include 함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 이 라이브러리 안에 my API context, my API context.h, my API의 internal 뭐 이런 놈들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들은 좀 굉장히 뭐 바이너리 단에서 커뮤니케이션이 되려면은 컴패러블 하려면은 얘네들 my API를 굉장히 좀 잘 그 C의 문법으로 좀 제약을 해주고 호환성을 높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결국에는 C의 ABI를 명확하게 좀 따르면서 좀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는 핵심이 되는 놈이에요. 그래서 보통 얘네들은 include에다가 넣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어플리케이션에서 include를 하는 놈들은 그 include에 있는 myAPI.h를 include 하게 되는 거고 소스를 직접적으로 include를 하지 않게 됩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myAPI를 이제부터는 C로만 짤 거예요. 그래서 include std.def.h 해주고요. 그 다음에 샵 if def 그 다음에 C++ 이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좀 신기한 놈인데 이제부터는 extern을 쓸 겁니다. 그래서 C라고 하는 놈으로 우리가 좀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nd if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음에 샵 and if 그래서 C++가 이제 정의가 되어 있으면은 이 C ABI로 묶어서 만들어 버려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extern C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네, 좋아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어떠한 함수들을 실제적으로 너희들이 쓸 수 있다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오파크한 놈을 또 만들어줘야 돼요. 오파크 핸들. 그래서 타입 def. 여기서부터는 이제 C 언어 문법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struct my API context my API context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좀 해주는, 아까 저희가 봤었죠? 크리에이트와 디스트로이 해준 놈들, 그 친구들도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my API 텍스트, my API create죠. create, 그 다음에 void, 그 다음에 my API context가 아니고 void my API destroy my API context 됐죠? 네. 그 다음에 실제 API 펑션들은 그 다음에 잠시만, 여기 그 다음에 API 펑션을 좀 만들어 줄 건데, int my API, 아까 우리가 add를 썼었죠? 그냥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해야겠다. 귀찮다. 이거를 가져와서 복사 붙여넣기 해줄게요. 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일단은 원하는 거는 다 짰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너희들은 요 타입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를 할 수 있고 디스트로이 할 수 있고, 그 컨텍스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API 에이드를 하거나 버전을 찍을 수 있다라는 게 이 my API.h라고 하는 어떤 라이브러리의 전신이 되는 놈이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my API 컨텍스트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어플리케이션은 몰라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API 컨텍스트라는 게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를 명확하게 말을 해주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이 my API와 그리고 이 my API 컨텍스트, 그 다음에 internal.hcpp를 서로 묶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include, 이거는 가장 위에다 넣을게요. include my API h.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my API와 함께 링킹이 되어서 얘네들이 서로 물고 엮여서 서로 이제 API로서의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app bench-cpp 그 다음에 app hello -pp 라는 내용 이름을 좀 만들게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너무 간단한 놈들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만들지는 같이 만들지는 않고 이미 짜 있는 거를 그냥 짜 놓았던 거를 그냥 바로 가져와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네, 벤치와 헬로가 이렇게 다 짜져 있습니다. 그리고 CMake 리스트도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네, 벤치 앱 bench-cpp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놨어요. 네, 헬로부터 볼게요. 먼저 사용하는 방법은 my API.h를 include를 하는 게 가장 기본적입니다. 네, 기본적이고, 그래서 보시면은
크리에이트 했고요. 마지막에 디스토리 해주죠. 그 다음에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에러고요. 그 다음에 애드를 해서 한번 결과를 봅니다. 그래서 컨텍스트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은 당연히 아까 뭐라고 말했었죠? 0이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프린트 F를 해주면서 이 결과를 봅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 API 애드만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구현체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버전 버전 32라고 30 2바이트짜리를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이 캐릭터 어 그 캐릭터 그 어레이로 만들어놨고 이 버전을 여기다가 줍니다. 넣어주고 사이즈 오브 버전 해주면은 이 캐퍼시티만큼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고 그거를 버전 랭스로 받아요. 그래서 이 버전을 API 버전에다 출력을 해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벤치를 볼게요. 벤치는 똑같아요. 그 기본 구성은 크리에이트 디스토리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서메이션을 할 건데 자 1부터 만까지 덧셈을 해주는 겁니다. API로 덧셈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클락으로 스타트와 엔드 포인트 찍어서 듀레이션을 찍어요. 그래서 걸린 시간, 그 다음에 최종 결과값 합을 찍어주는 게 이게 벤치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 빌드를 하면 되는데 이 Cmake도 한번 같이 볼게요. Cmake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버전 Cmake는 3.20 이상 필요하고 My API 같은 경우는 버전이 현재 1.0이다 이렇게 알려주고요. Cmake C++은 17버전이고요. C++ 스탠다드는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 스태틱으로 파일을 만들 거고요. 그러면은 .a 파일이 나와요. 그 다음에 My API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희가 라이브러리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컨텍스트 CPP와 My API를 엮어서 만들어라라는 거고요. 그거를 My API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게 H를 통과를 하면은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지면은 My API.h가 이제 전신이 되는 어떠한 하나의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퍼블릭으로 요 링크에다가 만들어라 뭐 이런 건데 뭐 이거는 신경 쓰지 말아주시고요. 헤더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라이브러리에 링킹을 할 때 그래서 앱 헬로를 이제 앱 헬로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스큐터블한 파일을 만들 건데 해당 메인 파일은 apphello.cpp고 apphello라는 이름의 프라이빗으로 my API를 엮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링킹해서 빌드를 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빌드는 어떻게 하느냐 cmake 실제로 요 cmake list.txt랑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cmake -s 현재 폴더 위치에서 빌드를 해라 -b 빌드라고 하는 디렉토리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빌드 캐시라든가 등등등등을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빌드 결과물들을.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런 식으로 그 컨피규레이션이 완성이 되었고 그러면 왼쪽에 보면 빌드 이런 식으로 생겼죠. 네, 그다음 cmake 마이너스 빌드를 할 때 무엇을 사용해서 어떤 컨피그레이션 사용해서 빌드를 하라고 하냐면은 이 빌드의 디렉토리에 있는 놈을 쓰라고 하는 거고 config 릴리즈로 만들고 그다음 -j는 코어 다 쓸 수 있는 거 다 써서 컴파일 해라 빌드 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해주면은 이렇게 빌드가 되었습니다. 앱 헬로와 앱 벤치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빌드를 열어보면은 우리가 말했던 my API .a라고 하는 이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원했던 그 myAPI.h를 통해서 lib myAPI.a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앱 벤치와 앱 헬로라는 놈이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이스큐터블한 파일들이 만들어졌고 이 이스큐터블한 파일을 어떻게 실행하냐면은 ./build app bench라고 해주면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0.01초가 걸렸고 이렇게 서메이션이 잘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uild app hello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버전과 my API 1.0.0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드는 이거는 예시겠죠? 네, 예시였죠.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메이커 리스트까지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 앱 벤치와 헬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도 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my api.h에서는 extern c라고 하는 놈을 사용을 해서 C 언어가 활용이 된다라는 부분까지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꽤나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많이 감사드리고 코드 부분이 조금 오래 걸리긴 했었지만 같이 한번 쭉 따라 쓰면서 한번 코드를 쳐보면서 해보면은 뭐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CAPI 그 다음에 C++ 라이브러리는 어떻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다뤄봤습니다. 좀 간단한 예시들로 이렇게 만들어봤고요. 네, 여러분들께 이런 예시들을 알려드릴 수 있어서 좀 굉장히 감사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좀 많이 이런 내용들은 좀 저도 처음 좀 다뤄보는 것들이 처음 강의를 해보는 내용이어가지고 영상을 찍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잘 전달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해한 바를 잘 전달을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뭐 원하는 재밌는 주제 있으면은 뭐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만 물러가도록 하고요. 좀 자주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